나마스카. 네, 오늘도 아주 재미있는 이제 이야기들의 연속인데요. 지난번에 아바가 초등학교 때 이제 여름방학 때 그 시골집에 가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데 누나가 와서 너는 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이름도 못 쓰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바바가 전 세계 언어로 다 이렇게 이름을 써주니까 누나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뒷걸음쳐서 도망갔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왔었죠. 이제 그게 이제 20페이지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바바가 나는 지금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천년대 일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 이제 이게 사실 엄청난 얘기예요. 타라카 브라마가 생각하는 건 그대로 실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 강의를 하면서 이게 참 좋은 게 바바가 말씀하신 거에 그 깊은 철학적 의미를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인간은 어떤 상상을 하는 게 인간도 사실은 심각하게 비슷한 면이 있어요. 상상을 통해서 뭔가를 하죠. 특히 꿈을 꿀 때 인간은 꿈을 꿀 때 꿈속에서 내가 뭘 볼 때 그거는 꿈꾸는 나가 창조해내는 거죠. 그래서 뭐 흔히 예를 들 때 꿈속에서 코끼리 조련사가 코끼리를 조련하는데 꿈꾸는 내가 만일에 코끼리 조련사에게 당신은 내 꿈속의 등장인물일 뿐이라고 하면 코끼리 조련사는 믿지 않죠. 내가 이렇게 그 코끼리를 생생하게 만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지만 내가 꿈을 깨는 순간 그 코끼리와 그 조련사는 사라져 버리죠. 내가 창조한 그 꿈이라는 세계는 사라져 버리죠. 그게 바로 인간의 꿈이에요. 근데 인간의 꿈과 신의 꿈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우주는 신의 꿈이에요. 지금 내가 존재하는 일은 신이 나라는 꿈을 꿔주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신이 나라는 생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궁극의 존재가. 신이라고 말하면 또 오해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파라마프루샤라고 하죠. 그 궁극의 존재, 지구의 존재가. 마찬가지로 파라마프루샤가 꿈을 접어버리면 이 우주는 사라지죠. 근데 신의 꿈과 인간의 꿈의 가장 큰 차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신의 꿈은 접어버리지 않아요. 인간은 변덕의심해가지고 에이 꿈 악몽 싫어 이거 깼다가 다시 이 꿈 접어버리고 다른 꿈을 또 꿀 수가 있죠. 그리고 뭐 꿈도 뭐 대부분 개꿈이잖아요. 논리적인 연관성도 없고. 하지만 신의 꿈은 완벽하고 안전하고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지구 엉망이네. 신이 지구 엉망이네. 이거 접어 지구 접어 지구 끝. 논리적으로는 가능한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만일에 그럼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그럼 신이 깡패죠. 그런 신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존재하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같이 창조해 나갈 수가 있어요.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여기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신의 꿈과 인간의 꿈의 가장 큰 차이 두 가지 중에 또 하나는 모든 꿈에는 반드시 등장하는 게 있어요. 이 모든 사람이 매일 꿈을 꿀 때 반드시 나오는 게 있어요. 꿈꾸는 내가 나와요. 우리가 꿈을 꿀 때 내가 나오자마자 알아차려요. 꿈을 꿀 때 주인공 나는 나오자마자 알아차려요. 이게 나다. 나다 알아차려. 근데 때로는 인간의 꿈에서는 내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다른 모습으로. 내가 남자인데 여자로 나오기도 하고 인간이든 동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도 금방 알아차려요. 의심도 안 돼. 이게 나라는 걸 금방 알아차려요. 나 하나가 나와요. 근데 신의 꿈에서는 이 우주라는 신의 꿈에서는 다 나로 생각해. 모든 무수히 많은 등장인물이 다 나로 생각해. 그 나가 무수히 많아요.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이 꿈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우리가 꿈을 꿀 때
막 악몽을 꿀 때, 깨어나고 싶은데 잘 안 깨어나질 때, 그때 그 꿈속에 나와 꿈꾸는 내가 일치될 때 깨어나지거든요. 이거 그 악몽을 꾸다가 이거 이상의 꿈인 것 같아 막 하다가 갑자기 깨어나죠. 그때 깨어나자마자 꿈이었구나. 꿈속에 나와 꿈꾸는 내가 일치가 되죠. 이 우주라는 꿈도 마찬가지예요. 꿈속에 나와 무수히 많은 이 꿈속에 나와 꿈꾸는 나, 그 지구의 존재, 그게 하나가 될 때, 내가 신과 하나가 될 때, 완전한 합일, 말로가 아니라 뭐 이론적인 게 말로는 완전히 합일될 때, 그런 상태는 해탈이라고 하죠. 그럴 때 이 꿈이라는 이 수레바퀴, 윤회하는 영원히 도는 것 같은 끝없는 이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죠. 그게 이제 그 꿈의 원리죠. 그래서 타라카브라마가 생각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바바가 내가 1000년 뒤에 지구의 모습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차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세하게 말해. 그런데 그게 정해져 있다는 게 또 아니에요. 미세하게 변해요. 그래서 이제 그 재미있는 표현이 아인슈타인은 그걸 식빵에 비유했어요. 식빵. 이 인간이 가장 풀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라는 거죠. 시간. 도대체 시간이 뭐냐? 아직도 몰라요. 과학자들이 궁극적 질문 중에 하나가 시간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미래가 뭐냐? 미래가 있긴 하냐? 미래가 정해져 있냐? 그래서 아마 그걸 잘 설명한 표현 중에 하나가 아인슈타인이 그 식빵. 미래가 지금 있긴 있어요. 미래는 사실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는 이미 다 있어요. 근데 마치 식빵 같은 거예요. 식빵이 예를 들어서 좁은 우유병을 통과하는, 식빵이 좁은 우유병을 통과한다고 할 때 식빵은 식빵인데 조금씩 바뀌죠. 그러니까 식빵의 앞부분이 과거고 중간 부분이 현재고 미래 부분이 미래게 칼로 탁 자르듯이 자른다면은, 근데 그 좁은 공간을 통과할 때 그 모양이 변하면서 지금 그대로 있지만 고정되어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건 사실 인간의 언어로 그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럴듯하게 표현하긴 했지만은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일은 예정대로 일어나요. 근데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게 해탈이에요.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게 해탈이죠. 해탈자는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죠. 뭐 여러 뭐 영성단체에서 뭐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니 어쩌냐지만 말로만 하면 공허하죠. 말로만 하는 것은 공허하고, 공허하면 막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미 완전하다 이렇게 말하면 사이다 같지만은 그 잠깐 맞아, 이미 완벽해, 모든 것은 다 생각대로 이루어져, 사이다 같이 말하지만 잠시 후엔 더 공허해지거든요. 그 꿈에서 깨어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정말 우리는 겸손하게 그 말 자체가 틀리지 않아요. 이미 완벽하고 모든 게 그 말 자체가 틀리지 않지만 그걸 말로 내뱉는 순간은 모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완벽한 진리는 쉽게 내뱉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수천 년간의 논쟁을 통해서 알아낸 것 중에 하나가 완벽한 진리는 말하여지면 모순에 빠진다는 것. 그런데 버트란트 러셀,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한 명이 버트란트 러셀인데, 러셀이 그걸 참 잘 표현했어요. 완벽한 진리는 말하는 순간 모순에 빠진다. 왜? 말하는 자신을 포함하기 때문에. 말하는 자신을 포함하면 모순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이 모순에 빠지는 거죠. 그럴듯한데, 말로는 그럴듯한데, 말하는 나를 빼고 세상이 말하면은 얼마든지 완벽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하는 내가 포함되는 순간, 그 재미있는 예가 있어요. 옛날에 러셀이 한 말인데, 어떤 크레타, 저 이탈리아에 크레타 섬이 있거든요. 저 그쪽에 이제 그 철학이 발달해서 굉장히 크레타라는 섬이 굉장히 그 철학에서는 유명해요. 어떤 크레타인이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장이다라고 말하면 말은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저 모든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장이야. 그렇게 말하는 순간 모순에 빠지죠. 자기도 크레타이니까. 내가 크레타인이니까 모든 크레타인이 거짓말장이면 내 말도 거짓말이네? 그럼 크레타인이 거짓말장이가 아닐 수가 있네. 자체 모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게 러셀이에요. 대단한 철학자죠. 이걸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해냈다는 게.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엉터리야. 한국 사람들 다 거짓말장이야. 자기도 한국 사람이라면서. 그러면 모든 한국 사람은 거짓말장이라고 한국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이 거짓말이니까 한국 사람이 거짓말장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완벽한 진리는 말로 표현하는 순간 모순에 빠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되고 그 궁극의 존재와 맞아요. 우리는 이미 궁극적으로 안전한 상태에 있어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찾듯이. 물고기는 물을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방에 물속에 있는데. 근데 목말라 하는 게 그게 바로 그 인간의 현실이에요. 예. 신의 은총은 항상 무수히 내리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그 우산을 쓰고 있는 거죠. 그걸 안 맞으려고. 우산만 치우면 신의 은총이 흠뻑 젖을 수 있는 거예요. 말은 쉬운데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악몽에서 깨어나는 게 쉽지가 않듯이. 꿈꾸는 나와 꿈속의 나와 꿈꾸는 나가 하나가 될 때 그게 바로 깊은 명상 중에 그리고 키르탄을 하거나 이런 수행 중에 그 궁극의 존재와 지구의 존재와 하나 되는 그런 그 삼매의 체험이죠. 처음에는 단 1초만 그 상태를 처음에도 정말 환희에 차요.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서 서서히 그 시간을 늘려나갈 수 있어요. 5초, 10초, 30초, 1분, 30분, 1시간 그리고 일상생활 계속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항상 그런 그 완전한 상태 근데 물론 너무나 이거는 먼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도외시하면 안 돼요. 우리 아난다 마르가의 가장 큰 장점은 그렇다고 현실을 도외시하지 않아요. 예전에 그 인도에서 이제 여러 스승이나 가르쳐들은 굉장히 현실을 도외시했는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현실을 도모하면서 영적으로 진보해 나가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그걸 해낸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걸 정말 극소수에 해낸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근데 지금은 현실에 참여하면서 현실을 그 발전시켜 나가면서 하는 게 더 빠르죠. 더 빠르고 사실은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저도 이제 그런 걸 체험을 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산이나 절에서 이렇게 지금도 동안거랑 하한거 하면서 하루에 10몇 시간씩 명상하고 물론 그거를 이렇게 굳이 비판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해서 깨달았다는 사람 없어요. 물론 이제 나름대로의 발전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거는 이미 과거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에는 또 그것도 하나의 유용한 방법일 수 있지만은 지금은 사람들이 참 아난다 마르가를 좋아하면서도 초기는 저렇게 모순 없는 가르침을 얘기하면서도 현실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좋다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참여하고 있지는 못하죠.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이제 거의 그런 이제 임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현실을 도외시하지 않고 현실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되면 당연히 혼자만 옛날에 히말라야에서 혼자만 수행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같이 더불어 나가는 이런 게 현실화되는 거죠. 이런 시기에 우리가 이제 접어들고 있는 거죠. 바바가 이제 어린 시절에 이렇게 천년 침대에 누워서 천년 뒤를 상상하고 사실은 그때 잠깐만요. 저기 음소거 해주세요. 네. 천년 뒤에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고 이러는 게 그때 바바가 어린 시절에 아난다 마르가 조직을 그 시기에 침대에서 빈둥빈둥 누우면 다 구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난다 마르가 우리 상징 있죠. 프라틱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이게 실현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언어도 제가 지난번에 언어 얘기 잠깐 했잖아요. 되게 재밌는데
우리 한글하고 산스크리트하고의 그 공통점, 유사점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역사 같은 것도 좋아하는데 역사 같은 거 보다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지난번에 그 삼전도비 얘기했잖아요. 저기 그 서울 잠실 그 잠실 롯데 호텔 옆에 바로 삼전도라고 그 삼전도비도 거기 있는데 옛날엔 거기가 섬이었죠. 영자오란 때 그 인조 대왕이 청나라 황제에게 항복하면서 거기서 이제 항복식을 했었는데 거기에 조선말 한문 그리고 만주 여진족 청나라에서 쓰던 여진어 그리고 당시에 국제어 아시아 지역의 국제 공통어였던 몽고말이 있었다고 했죠. 그게 바로 지금 이제 생각나는데 파스파 문자예요. 파스파 문자. 그래서 몽고의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통일하고 각 지역마다 나라가 다르니까 이 황제가 명령을 내리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저기 저 시골 쓰이는 사람들도 알아들어야 되니까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기 위해서 인도에 파스파라는 승려가 있었어요. 천재죠, 천재. 그 사람을 초빙해 가지고 문자를 만들어 달라 해서 그 파스파가 만든 게 파스파 문자예요. 근데 그 파스파 문자가 바로 산스크리트어를 모방해서 산스크리트어를 약간 단순화시켜서 거의 그대로 만든 언어거든요. 그래서 그게 당시에 그 국제어가 됐던 거죠. 사실상 세계어였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국가 간의 조약을 맺으면은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국제 조약을 맺으면 세 가지 언어를 쓰거든요. 한국어, 일본어, 그리고 중간에 영어로 쓰거든요. 왜냐면 자기 나라 말로만 쓰면 서로 우기거든요. 이건 이거야라고 자기 나라 그러니까 중간에 국제어를 넣는 거예요. 서로 이제 그 공평하게 우기지 못하게. 당시에는 그 역할을 몽고 파스파 문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이 청나라한테 항복하는데 내용은 참 지금 보면 웃기죠. 아이고 참 저희 조선이 황제를 잘못 모셔가지고 황제께서 직접 모셔가지고 은혜를 베푸시니 다시는 까불지 않겠습니까? 이런 참 우리가 보기엔 좀 약간 그 화나는 그런 내용인데 그거를 그대로 이제 그 파스파 문자로 넣어가지고 비석을 세운 거거든요. 근데 왜 그때 당시에 파스파 문자를 썼느냐? 조선이 처음 생겼을 때 이성계가 건국을 했을 때 이성계의 아들이 태종 이방원이죠. 그리고 이방원의 아들이 세종대왕이고. 그러니까 이성계의 손자였던 세종대왕까지만 해도 이미 파스파 문자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 당시 엘리트들은 파스파 문자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제 한글을 만들 때 그 훈민정음 서문에 그 내가 원래 있던 문자를 참조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가장 논쟁이 됐어요. 도대체 한글이 참조해서 만든 문자가 뭐냐? 근데 이제 그 최근에 그 고대 국문과의 조광 교수가 그게 이제 파스파 문자라고 해서 이제 그 했는데 수많은 이제 여러 주장이 있었는데 그게 가장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이제 아마 이제 근데 그게 아직 우리나라 국문과에서는 아직 잘 못 받아들여요. 그걸 받아들이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독창적으로 만들었다는 게 이제 깨지니까. 근데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한글만 해도 너무 위대해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문자인데 근데 그걸 갖다가 세종대왕도 자기가 참조해서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것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제 그 세종대왕이라는 신화가 이제 우리나라도 좀 이제 그 사실은 깨질 때가 됐죠. 네, 저기 지금 교장 선생님 들어오셨네. 제가 음소거 할게요. 네, 제가 네. 음소거. 네. 이따가 저기 뭐야 토론하거나 그럴 때 네, 반갑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유튜브에다 올릴 수도 있으니까 혹시 자기 모습이 안 나오기를 원하시면 저기 뭐야 그 카메라를 끄셔도 되고 상관없으시면 그대로 하셔도 있습니다. 워낙 미인이시니까 다 같이 나오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저기 뭐야 네, 아주 재밌네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잠깐 언어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바께서 언어학에 대한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한글이 의외로 중국어하고도 비슷하고 인도의 산스크리트어하고도 되게 비슷해요. 실제로 공부를 하다 보면 저도 몇 번 깜짝 놀랐는데, 예. 그래서 인도의 남부 지방에 타밀주가 있거든요. 타밀주. 그 타밀주에서 쓰는 타밀어가 있어요. 그거는 거의 한국말이에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 타밀어 쓰는 인구도 굉장히 많아요. 한 몇 천만 명, 거의 1억 가까이 타밀어를 쓸 거예요. 네. 타밀어하고 우리 한국말하고 한 3천 단어가 비슷해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이 일상생활에 쓰는 단어가 한 5천 단어 되거든요. 그럼 3천 단어가 비슷하면 거의 같은 언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엄마, 아빠, 나, 너, 뭐 가다 오다 웬만한 단어는 거의 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수천 년 전에도 인도와 우리 한반도 사이에 교류가 있었죠. 그거를 그래서 지금 언어를 보면 앞으로 이제 그 언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제 활발해질 텐데, 언어를 공부하다 보면은 어떤 민족의 이동, 어떤 민족의 역사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보니까 언어죠. 언어를 보면. 그래서 바바는 참 놀랍죠. 이 단어가 몇천 년 전에 어떻게 쓰이다가 그 다음에 뭐 50km 동네로 가서 어떻게 쓰이다가 그걸 다 하나는 언어학자들이 그 한 단어를 알아내기 위해서 뭐 수십 년을 연구하는데, 의외로 이제 바바가 먼저 말하고 다음에 이제 언어학자들이 이렇게 그걸 갖다가 이제 근데 학문의 세계에서는 이게 문서로 논문으로 나와야 입증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인간과 타라카 브라마의 차이죠. 타라카 브라마는 뭐 다 그냥 그 우주 아카시 레코드에서 다 끄집어내서 쉽게 말을 하지만, 인간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정설로 인정받으려면 논문화되는 게, 근데 그런 게 참 많아요. 바바가 먼저 말하고 몇십 년 뒤에 이렇게 학자들이 논문으로 앞으로 계속 이제 그런 작업들은 이제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요, 바바가 이제 그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이제 21페이지에 그 중간에 문단에 보면은 어떤 그 친구에게 있어서 그 친구가 살던 고향에 대해서 너네 고향에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이제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바가 초등학교 때 이런 일이 참 많았어요. 한 번은 이제 그런 게 있었죠. 바바는 이게 겨울에도 반팔과 반바지만 입고 다녔대요. 그 초등학교 때가. 그러니까 뭐 친구들이 넌 안 춥니? 뭐 이제 이러니까 바바는 그 바바가 이제 그때 이제 그 아이들한테 아주 쉽게 이런 말을 했죠. 몸하고 마음은 같은 거야. 그러니까 너가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몸도 컨트롤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얼마든지 추운 겨울에 반팔하고 반바지만 입고 다닐 수 있어라고 이제 그게 맞는 말이죠. 오늘 최첨단 과학에서 지금 이제 그런 게 많이 입증이 되고 있죠. 몸과 마음의 관계. 오늘날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몸과 마음의 관계. 특히 이제 명상을 하면서도 요즘에 불교에서도 이제 그 뇌과학자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논문을 발표하고, 저도 이제 그 유튜브에서 그 불교학자들이 뇌과학자들이 발표하는 거 굉장히 유명한 그 과학자 있죠. 이름이 지금 기억 안 나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불교에서도 어떤 그 선생들이 산매에 빠져 그 현상을 굉장히 도대체 저 지구의 저 행복의 상태, 그때 인간의 저 뇌의 상태는 뭘까 굉장히 궁금해서 연구를 오늘날에 많이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게 물질하고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감각기관 아니, 비설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의식,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제 육식이죠. 여섯 번째 감각기관.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의식이라고 하는 거, 마음은 사실 미세한 물질이에요. 바바도 말씀하셨는데, 마음은 미세한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화나고, 그러니까 누가 나를 아무리 화가 나게 해도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죠. 마치 내가 내 손을 쓸 수 있고, 내가 내 발을 움직이고, 내가 내 얼굴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듯이 자기 마음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마음은 굉장히 미세한 물질이기 때문에. 근데 에테르로 돼 있거든요. 에테르. 그 에테르는 아직 인간이 과학적으로 검출하고 있지 못해요. 근데 고대 문명, 그리스 철학이라든가 이때 보면 에테르에 대한 얘기들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문명에서도 에테르 존재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에테르로 돼 있거든요. 그것은 기체 상태나 액체 상태나 고체 상태가 아니라 에테르 상태. 근데 바바는 아마도 인간이 머지않아 에테르를 검출하게 될 것이다. 에테르는 굉장히 미세해요.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전자현미경으로도 에테르를 볼 수가 없죠. 과학자들도 에테르를 지금 분명히 존재할 걸로 짐작은 하긴 해요. 근데 아마 머지않아 몇십 년 정도 안에 인간이 에테르를 관찰하게 되고 에테르를 다룰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인간이 에테르를 다룰 정도가 되면은 뭐 대부분의 질병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쉽게 뭐 암 같은 것도 머지않아 이렇게 인간이 다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죠. 지금이 상당히 급격하게 발전되는 시기죠.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마음을 다룰 수 있게 되면은 뭐 대부분의 고통이 마음 때문이잖아요. 마음을 다룰 수 있게 되면은 대부분의 고통을 쉽게 자기가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릴 때 그 친구들에게 너는 겨울에도 반팔하고 반바지 입었는데 왜 안 춥니까 바바가 너는 마음을 다룰 수 있지 않니? 네 마음을 다룰 수 있으면 네 몸도 다룰 수 있어. 추위도 얼마든지 추위와 더위 그러니까 뭐 항상 1년 내내 반팔 반바지만 입고도 생활하지 뭐 그렇다고 꼭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고요. 겨울에 따뜻한 옷을 입기도 하지만 또 멋스럽게 옷은 또 멋스럽게 입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다만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2페이지 한번 보세요. 22페이지. 22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이게 이제 바바가 살던 동네 자말푸르 시의 학교 옆에 있던 산에 대한 얘기예요. 너무 길어서 지금 다 읽으면 좀 시간이 많으니까 한번 이제 자말푸르라는 도시에 가보면은 지금도 요 산이 있거든요. 칼리파르라고 죽음의 계곡, 그 별명이 죽음의 계곡이라는 그 동네예요. 근데 별로 높진 않은데 굉장히 사람들이 무서워서 잘 안 가는 귀신 나온다는 이제 그런 산이에요. 보여요. 자말푸르 역에서 보면 보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자말푸르 그 역에서 가보시면은 되게 멋있어요. 그 산 밑에 호랑이 무덤이라고 있어요. 호랑이병. 타이거 그레이브라고 타이거 무덤. 유명한 호랑이 무덤이 하나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호랑이 죽어서 무덤을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그 호랑이 무덤 옆에 사냥꾼 무덤이 같이 있어요. 그게 유명한 거기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냥꾼이 호랑이를 잡다가 나중에 총으로 쐈는데 호랑이가 이제 덮친 거죠. 그래서 호랑이랑 육탄전을 하다가 둘 다 죽은 거예요. 아마 그냥 되게 오랫동안 싸웠나 봐요. 그래서 그 호랑이와 그 사냥꾼이 둘 다 죽어서 두 개의 무덤을 만들어준 거예요. 호랑이 무덤 옆에 사냥꾼 무덤. 근데 그 자리가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자리예요. 바바도 거기서 이제 자주 명상을 했고 그 제자들 데리고 바바가 초창기에 이제 제자를 가르칠 때 호랑이 무덤에서 이제 많이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자말푸르에서 이제 행사를 하면은 지난번에 우리 치타다지하고 같이 갔던 이제 우리 마르기들도 거기 호랑이 무덤 가서 같이 명상하고 했는데 거기가 아주 소문난 그런 자리를 탄트라피타라고 해요. 탄트라피타.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그 공간에서 명상을 해서 해탈하는 해탈
해탈자가 나오는 이제 그런 장소를 이제 탄트라피타라고 하거든요. 아주 유명한 그 장소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그 인도 자말푸르 이제 가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그 호랑이 무덤도 가보세요. 되게 좋아요. 조그만데 거기가 되게 그 부지가 넓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얘기가, 바바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끝나면은 남자애들이 보통 막 축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바는 이제 친구들이 막 축구하고 놀 때 그 산에 이제 혼자 올라간 거예요. 산에 갔어요, 산에. 근데 친구들이 너무 궁금해요. 그 바바가 이제 그 집에서 쓰는 이름이 프라바시라고 했죠. 프라바 부르는데 바바는 맨날 산에 혼자 가니까 친구들이, 야, 우리 프라바시 산에 가서 뭐 하는지 한번 몰래 가보자. 그래가지고 3명이 몰래 이렇게 산에 몇 시간을 혼자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걸 봤어요. 한 2시간 정도 이제 몰래 이렇게 미행을 했거든요, 애들이. 근데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애들은 이제 길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무섭기 시작하죠. 근데 저기서 프라바시 보이는데 호랑이를 이제 타고 내려온 거야. 야, 애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프라바시 호랑이를 타고 온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미 날이 저물고 그래가지고 그날은 이제 더 이상 못 보고 애들이 밤늦게 집에 와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보통 이런 그 해탈자들이 이렇게 그 호랑이를 타고 다닌다는 그런 게 이제 널리 알려져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면 호랑이를 타고 다니기도 해요, 인간이. 인간이 호랑이를 타고 다니기도 하죠. 그냥 뭐 그냥 아무런 그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 호랑이도 금방, 동물은 오히려 알아봐요. 동물은 그렇게 그런 존재를 오히려 그 인간보다 더 쉽게 알아보니까는 보고 한참 생각을 하고, 저 사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못 알아보는데, 동물은 그냥 느낌으로 하니까 그런 신적인 존재가 그 호랑이를 타면 호랑이가 좋아하죠. 말 잘 들죠. 그래서 이게 동네 소문이 퍼진 거예요. 바바가 호랑이를 타고 다니는 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애들이 가서 제 엄마한테, 엄마 세상에 프라바시 호랑이를 타고 오는 걸 봤어.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바바 엄마한테, 아니 되게 아들이 호랑이를 타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바바 엄마가 바바한테, 얘도 혹시 호랑이 타고 다니니? 그러니까 바바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근데 바바는 알죠. 아는데 이제, 에이 엄마 무슨 소리예요. 걔네들이 헛것을 봤죠. 무슨 내가 무슨 호랑이를 타고 다녀요. 이게 이제 바바는 가족들을 전혀 놀래킬 의도가 없거든요. 이제 그 다음날 학교 가서 그 친구들한테, 애들한테 말해, 딱 보니까 애들이 이제 벌써 프라바스를 이제 바바를 보니까 이제 너무 궁금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바가 그 친구들한테, 야, 너네 사람들한테 내가 호랑이 타고 다닌다고 말했니? 그러니까 그래 나 어제 너 봤어. 너 분명히 너 호랑이 타고 다니는 거 봤어야 돼. 야, 내가 호랑이를 타고 다니긴 뭘 타고 다니니? 뭐 사람들이 그 말 믿지? 그러니까 아니 어쨌든 난 네가 호랑이 타는 거 봤어. 그러니까, 야, 사람들은 다 너네들이 미쳤다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내가 호랑이를 타지도 않았지만 앞으로 한 번만 더 내가 호랑이 탄다는 말을 하면은 난 너네들 안 봐. 그러니까 이제 바바 친구들이 깜짝 놀라. 알았어, 이제 말 안 할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다 바바의 하나의 그 릴라의 유희예요. 바바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하죠. 굳이 이제 이런 어떤 기적적인 거를 알리고 싶. 근데 물론 뭐 그냥 바바가 이제 애들 축구하고 노는 동안에 그냥 잠깐 호랑이를 타고 다닌 건지, 그냥 무슨 어디 갔다 오실 일이 있어서 타고 온 건지는 모르지만은, 아주 이게 그래서 바바 어릴 적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이제 바바 아난다마르가를 만든 그 바바를 보고서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바바는 어린 시절 친구를 만나면서 전혀 아난다마르가의 그 총재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옛날 친구들 그대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은총이죠. 그 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이제 그대로 이제 그 친구들로서만 대하죠. 그래서 이게 어린 시절에
그 호랑이 탄 얘기가 지금 23페이지, 24페이지 거기까지 나오죠. 되게 재미있죠. 그 다음에 24페이지 한번 보세요. 24페이지에도 이제 그 조금 전에 그 얘기한 한겨울에도 어떻게 이제 반팔을 입고 다니는지 그 얘기였죠. 그 다음에 25페이지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7페이지에 이제 바바 아버지, 바바 아버지가 그 의사셨거든요. 근데 인도의 의사는 우리나라 의사하고는 달라요. 동종요법이라고 그 우리나라 뭐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의학이 아니라 동종요법이라고 아시나요? 동종 같은 종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독, 우리말로 하면 이독제독이죠. 독으로 독을 푼다는 거. 그래서 이 동종요법은 신기해요. 약의 농도가 옅을수록 강해요. 그래서 보통 10배씩 희석시키거든요. 어떤 약을. 그럼 10배 희석시킨 약보다 100배 희석시킨 약이 훨씬 약효가 강해요. 그리고 다시 1000배 희석시키면 더 강해요. 10,000배 희석시키면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이런 식으로 동종법은 약을 희석시키거든요. 저도 한번 인도에 있을 때 감기 걸려서 한번 동종법 의사 가서 이제 조그만 알약을 줘요. 달콤해요. 거기다 이제 그 설탕을 섞어서 달콤하게 만들어요. 쉽게 삼키라고. 놀랍게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아프다는 건 우리 몸에 독이 들어가 이미 그 독이 퍼지는 건데 그걸 갖다가 같은 그 성분으로 우리 몸에 희석시킨 걸 넣어서 근데 이게 일종의 이제 그 전통적인 의학 방법 중에 하나인데 보통 의과대학에서는 이걸 잘 안 가르치죠. 왜냐면 이거 가르치면 의사들 다 망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 종류가 좀 다르긴 한데 의학의 한 그 흐름 중에 하나죠. 인도에서는 많이 퍼져 있고 이거는 그냥 그 다다 중에도 이거 동종요법 그러니까 어디 그 아프리카나 이런데 이제 가게 되면은 병원이 하나도 없으면은 아차리아가 치료해 줘야 되니까 이 인도 출신의 다다들은 이거 아시는 분이 꽤 많아요. 그런데 뭐 저는 잘 모르지만은 하여간 바바의 아버지도 이 동종요법 의사였어요. 그런데 그 벵갈 지역에서 아주 그냥 그 대기근이 한번 일어났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거기에서 그 구호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그 돌아가셨죠. 그 부분이 이제 어디죠? 네팔과 비하르의 경계 지점, 인도 북부에 리히터 지진계 8.1, 그러니까 8.1 강도의 3만 명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네요. 그때 그 몽기르 지역에서 지진이 났을 때 바바 아버지가 구호 활동을 하다가 거의 뭐 몇 달간 잠도 안 자고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과로로 쓰러져서 이제 그 돌아가시게 되는 이때 이제 바바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바바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이제 어머니는 바바가 대학을 마치기를 굉장히 왜 어머니는 인간적인 심정에서 근데 바바한테는 뭐 대학 교육이 필요 없지만은 그래도 어머니는 바바는 이제 어머니에게는 그냥 평범한 아들로 계속 보이려고 그 노력을 했기 때문에 계속 그냥 그 학창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 그 지구에서 현세에서의 아버지가 구호 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그 어머니를 이제 위로하고 제가 가족을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하고 바바는 이제 그 철도기지 그 자말푸르 바로 바바 살던 동네가 자말푸르 가면요 바바 생가가 있고 그 좀 걸어가면은 거기 철도기지가 있거든요. 인도의 철도는 재밌는 게 영국 식민지 시대 때 다 만들었어요. 인도도 참 웃긴 게 지금 철도의 대부분이 다 영국 그때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좀 그렇죠. 경부선도 그렇고 경의선도 그렇고. 예. 근데 우리나라는 해방된 이후에 몇 배 더 많이 했지만은 인도는 우리보다는 좀 발전 속도가 늦어요. 요즘에는 굉장히 빨리 발전하지만은 그래서
그 자말프로 그 철도 기지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영국이 이제 그 인도를 지배하려고 그 만들었던 곳 중에 하나죠. 그래서 바로 거기에 바바가 이제 그 취직을 해요. 그 회계 담당으로 회계 사무소죠. 재정 담당하는 부서로 가는데, 근데 그 바바가 그 인도 그 철도 그 자말푸르 그 철도 기지에서 근무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그 참 그 신기해했죠. 당연히. 그러니까 매일 단 한 번도 시간을 어기지 않아요. 한 5분 전에 정확하게 그 자리에 그 이제 앉아 있는데, 그런데 사실 사람이 매일 단 한 번도 시간을 어기지 않는다는 게 참 그 놀라운 일이죠. 사실 그게 그것도 뭐 5분 늦을 수도 있고 5분 빠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요, 이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좀 이해 범위를 벗어나요. 집에서 출발해서 직장에 그 자리에 앉을 때까지 모든 버스의 움직임, 모든 택시의 움직임, 모든 지하철의 움직임, 모든 사람의 움직임, 모든 횡단보도 빨간불 파란불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거의 1초의 차이도 틀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타라카 브라마의 기적은 평범해 보이면서도 가만히 보면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한 발 한 발 움직일 때 모든 버스와 모든 택시와 모든 지하철과 모든 빨간불 파란불의 움직임을 다 보면서 정확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또 이 재정 담당이라는 게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은 회계부서, 회계원, 회계사무원 좀 이렇게 부정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특히 인도도 그래요. 인도 지금도 좀 이렇게 우리 전통사회랑 좀 비슷해서 부정행위도 많이 일어나요. 근데 바바는 또 일부러 또 그런 자리를 가는 거죠. 그러면서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부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얼마든지 가장 깨끗하게 완벽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근데 우리나라도 뭐 공무원이라든가 뭐 이런 뭐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그 회계 담당에 가면은 당연히 아니 뭐 떡 만지면 떡국물이 있는 게 당연하지 하면서 이렇게 그 부정행위가 이렇게 많이 퍼져 있기도 한데, 거기에 단 한 번도 부정행위가 없이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되면은, 근데 보통 그렇게 되면 주위에서 이제 힘들어해요. 저 사람 하나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 근데 봐봐도 주위 사람들을 어떻게 그럴 때 바꾸어 가면서 하는지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죠.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바바의 학창 시절까지 이제 2장까지 그 얘기가 이제 됐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자말푸르에 가보시면은 바바가 일했던 그런 그 철도 기지, 그런 것도 보고, 정말 여기를 매일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단 한 번도 시간을 어기지 않고, 그러면서도 전 세계 조직을 다 관리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 참 놀라워요. 그러면서도 항상 모범을 보이는 거죠.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모든 가정생활과 모든 직장생활을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다 해내면서 전 세계 조직을 다 관리하고 전 세계 일들 할 수 있다는 모범을 보여준 거죠. 네, 지금 저기 뭐야, 그러면은 뭐 궁금하신 거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마이크, 저기 교장 선생님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들어오셨는데 마이크 켜시고. 김양선 선생님. 마이크 거기 밑에 보면 밑에 터치하면 밑에 마이크 모양 나오거든요. 나왔다.
안녕하세요. 네, 감, 너무스카. 네, 감기가 걸려서 약 먹고 아, 또 잠들어서 늦게 들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다다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다른 어느 좀, 지역에 계세요? 어느 지역에 네, 계시는 거예요? 거제도입니다. 아, 거제도 그렇구나. 네, 거제도. 음. 그 혹시 저기 뭐야, 애플님 저기 인사하시면서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네, 소리 안 돼. 네. 나마스카. 너무스카. 오늘도 바바 책 읽기를 같이 공부하면서요. 저는 끝없이 질문을 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부분이 참 많은데요. 네, 근데 우리가 좀 꿈을 많이 꾸죠. 네, 꿈을 깨는데 깨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네, 때는 생생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바바께서 그런 부분들을 이 다다지를 통해서 풀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제 네, 마음에 남는 게 네, 완벽한 진리는 말하는 순간 모순에 빠진다. 네, 이렇게 나 역시 모순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해주셨는데 네. 그게 진짜 공감이 가거든요. 예, 나는 그게 정말 진실이라고 했는데 내가 표현을 할 때는 또 네, 나라는 게 이상하게 그 섞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조심스러운 것도 예, 저도 경험을 했고요. 예, 그래서 참 그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피를 나는 형제지만 또 같이 그 사회에서 가깝게 지내는 그 동료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도 그래서 항상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참 지혜로워야 되겠다 말을 예, 그런 거를 좀 생각하게 되고요. 그런 얘기를 나눌 때도 그렇고 또 이제 꿈꾸는 와 같이 현실화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뭐 몽고 징기스칸도 나오고 언어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하셨어요. 근데 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다다지 이게 녹화분을 네, 몇 번을 제가 보고 예, 들으면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못 알아들은 거를 제가 네,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마음은 물질과 가깝다 이런 말씀도 하고 진짜 마음은 진짜 물질과 같은 것 같아요. 그 예, 생각이 마음이 네, 가는 순간 그게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또 내 자신의 그 또 어떤 상황에서 그 마음을 컨트롤을 하지 못하면은 네, 그게 그 물질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자꾸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이제 좀 깊이 있게 뭔가가 새롭게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를 내보내면서 새로운 그 바바의 그 사랑 속에서 그 진리와 지혜를 제가 이렇게 표현을 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바바지께서 그 유년 시절에 그 친구들하고 이제 옷을 반바지에 반팔을 입고 한겨울에도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에 어떻게 그렇게 너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지혜롭게 재치 있게 말을 하시는 게 너무 귀엽고 와닿고 네. 어찌 이렇게 그 순간순간마다 위트 있게 재치 있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런 면을 우리가 나이를 먹었어도 우리가 많이 생활 속에서 사회에서 많이 우리가 어, 그런 응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가장이 일찍 되셨잖아요. 고등학교 네, 때 가장이 되셔가지고 그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그 몸으로 실제로 이제 그 사회적 친구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대하실 때 또 많은 것들을 이제 그 가장이라는 그거를
짊어지시고 생활에 나가면서 이제 점점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서도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지혜롭게 대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풀어나가셨다는 게 그게 정말 와닿고 똑같은 그 맥이지만 우리가 끝없이 인간의 몸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몸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요 시간에 다 말씀드리고 표현하고자 하는 거를 다 표현을 아직 못하는 부분도 있고 말로서는 이렇게 그런 게 좀 많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녹화본을 두고 더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차차 이제 제가 이렇게 아버지의 그 일께 참여를 하면서 좀 더 이제 된 다음에 좀 간단 명료하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저에게는 가장 뜻깊은 날이고 정말 행복한 그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마스카. 나마스카. 아주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고. 아, 지금 저 찬드라루카지 들어오셨네요. 뭐, 나마스카 찬드라루카지 인사하시겠어요? 나마스카. 네, 나마스카. 예, 아유, 너무 오래간입니다. 예, 예, 예. 근데 저기 뭐 8시부터 해가지고 지금 거의 끝날 무렵인데 지금 들어오셨네요. 어쨌든 너무 반갑습니다. 다시 올려주시면 또 다시 볼게요. 예. 네.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 가지 얘기했었는데 그리고 마음하고 마지막으로 그거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마음하고 우리가 이제 마음하고 의식이 있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마음, 생각하는 건 보통 마음이거든요. 그건 사실 미세한 물질이에요. 미세한 물질인데 의식은 달라요. 의식은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음하고 의식을 이렇게 섞어 쓰는데 사전에도 보면은 이제 영어 사전도 보면은 이제 마음은 마인드고 의식은 컨셔스니스인데 영어에서도 잘 구분을 못해요. 원래 이게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거는 미세한 물질과 같은 것이고 의식은 영혼, 소울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뭐 섞어 쓰는데 뭐 일상생활에서 섞어 써도 상관없지만은 이렇게 이제 영적 철학을 얘기할 때는 그 차이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는 요 의식에 대한 거, 의식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빠라마 뿌루샤가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고 의식, 궁극의 의식. 그러니까 신은 물질이 아니라 사실은 이 의식. 그리고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예요. 궁극적으로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개체 영혼은 그 궁극의 영혼에서 그 하나인 궁극의 영혼에서 다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월인천강지곡이라고 월인천강지곡이라는 제가 지금 음소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월인천강지곡이라는 옛날에 우리나라 책이 있잖아요. 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1000개의 강에 비춘다. 달은 하나지만은 수많은 강에 비추듯이 그 궁극의 영혼, 그 영혼을 이제 아트만이라고 하죠. 영혼을 이제 산스크리트로 아트만이라고 하는데 궁극의 것을 이제 빠라마거든요. 빠라마 프로시 할 때. 그래서 그 궁극의 영혼, 그 절대 영혼, 그것을 이제 빠라마트만. 그리고 개체 영혼, 그 개체 영혼은 이제 지바트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수많은 강에 비추듯이, 그 달은 하나지만은 수많은 강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듯이. 그러니까 모든 개체 존재는 하나의 반사된 거울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개체 의식은 궁극의 영혼 파라마트만을 반사해서 그 반사된 모습이, 그러니까 이 개체 존재들은 다 신이 반사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 모습은 똑같아요.
그 궁극의 영혼이 반사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체 영혼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반사된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도대체 무엇가 나한테 반사되어 있을까? 나의 모습은 무엇이 반사된 것일까? 그래서 그 궁극의 존재를 찾아 나가는 것이 이제 그 영적 수행이죠. 그래서 마음은 물질과 같은 것이지만은 의식은 영혼에 해당한다는 거. 네, 그거를 마지막으로 하고 또 추가적으로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시거나 그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면 하셔도 좋고요. 뭐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도 좋고요. 네, 그 찬드라로까지 좀 늦게 들어오셨는데 찬드라로까지 우리가 뵌 지가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한번 뵙고 싶은데 이번 주말에도 저기 뭐야 그 마스터인릿에서 이제 우리 아칸다 키르탄 하기도 하는데 찬드라로까지 저기 따님은 그 계속 활동하시죠? 지금 마이크 안 들리는데 지금 안 계신가요? 따님이 아주 유명한 그 국악 활동하시는 분인데 지금 마이크. 네, 그러면은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나마스카. 나마스카. 네.